반갑습니다. 예, 워라밸 강의를 진행하게 된 전미란입니다. 요즘 워라밸이라는 이야기가 기업에서는 아주 달갑게 들리는 곳도 있고요. 또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께서 워라밸을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가족 친화 인증 심사원으로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올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영난에 아주 힘들어 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워라밸이라는 주제가 2018년도부터 트렌드로 자리 잡고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현실이긴 하지만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바이러스나 전염병이죠. 에서 전 세계인들은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업에서 왜 워라밸이 필요하고 우리 근로자들이 왜 일생활을 양립해야 되는지, 균형을 맞춰야 되는지, 일, 가정 양립을 왜 해야 되는지를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근로자들은 또는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많은 조직원들은요, 행복한 직장을 꿈꿉니다. 그리고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 하시는 대표님들은요, 기업 성과, 생산성 향상, 이익 추구 아주 많이 원하시죠. 이 생산성 향상, 그리고 성과는 구성원들의 열정이 1위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성원 개개인이 애사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 주었을 때만이 우리 기업의 성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근로자들이 어떻게 했을 때 만족을 할까요? 어떻게 했을 때 행복할까요? 어떻게 했을 때 스스로가 열정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자, 근로자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자, 행복한 직장이란 가족의 편안함이 있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고, 여유로운 돈이라는 거는 뭐 급여나 이런 걸 얘기를 하겠죠. 자, 그리고 건강한 나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인들의 행복 지수를 조사를 해보면 아주 하위권에 있다라는 거죠. 57개국 직장인들 20만 명에게 직장인 행복 지수를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49위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일은 많은데 또는 일, 가정 양립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 그리고 일생활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직장 업무는 또 과한데, 업무는 또 아주 과중한데, 너무너무 행복지수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워라밸이 왜 필요하고, 또 맞벌이 또는 육아를 하는 여성, 아니면은 미혼 여성, 미혼 남성 근로자들에게 이 워라밸이 왜 필요한지를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직장에 가보면 인터뷰를 진행해 보면요, 많은 분들이 나는 자녀를 두지 않겠다, 그냥 내 아내와 또는 내 남편과 행복하게 잘 살겠다 라고 하는 딩크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왜 딩크족들이 생길까요? 그는 육아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현실을 한번 볼까요? 자, 2019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92명에 지금 그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부산을 보시면 국제신문에 작년 상분기 합계 출산율이 0.78로 역대 최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혼 1000명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저출산이 될까요? 왜 출산을 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보니까 1위가 일과 가정 양립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로 인한 어떤 경제적 부담, 뭐 이런 것들로.
자, 우리가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2,000조 이상을 쏟아붓고도 학교 출산율은요, 세계 최하위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보시면 세종시가 1위예요. 1.47. 그리고 부산 한번 볼까요? 0.83명입니다. 서울은 0.7이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고령화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령화가 뭘까요? 결론은 그 평균 연령이죠. 평균 연령이 높으면 높을수록 고령화고요. 평균 연령이 낮으면 낮을수록 뭐 고령화 속도가 늦어지는 건데, 지금 출산이 없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연령대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고령화에 접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 워라밸이 육아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뭔가 일생활 양립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일가정 양립을 하기 위해서 모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이 워라밸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모 중소기업 사장님께서는요, 저는 그 사장님하고 면담을 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의 근로자 중에, 여성 근로자, 특히 육아를 하고 계시는 여성분에게는 월요일 퇴근길에 일주일치 밑반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시는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여쭤보면, 집에 돌아가서 반찬 만드는 시간에 육아를 하시라는 거죠. 반찬 만드는 시간에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보라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참 그런 어떤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참 그 따뜻하신 분이구나, 리더십이 좋으신 분이구나, 워라밸에 대해서 참 리더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일생활 균형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뭐 자기 개발 시간도 있어야 되고요. 뭐 공부도 하시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학원 가시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물론 뭐 헬스 가시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뭐 그렇죠. 우리나라가 장시간 근로 시간이 아주 많은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지만 생산성은 어떻습니까? 바닥이잖아요. 그래서 오래 근무한다고 해서 생산성이 월등하게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근로 시간을 좀, 근무 시간을 좀 조절하고 삶의 어떤 형태를 바꿔보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택근무 같은 어떤 형태가 요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이 올 3월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3월부터 5월까지 재택근무를 실시를 뭐 지금도 하고 있죠. 그런데 트위터 그리고 페이스북에 있는 직원들도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뭐 희망자에 한해서. 그리고 2달이 지나고 나서 자, 복귀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죠. 복귀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근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재택근무하니까 너무 좋아요. 재택근무하니까 가사를 병행할 수 있고, 그리고 육아를 할 수 있고, 재택근무하니까 자기 시간,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어떤 이런 교통체증을 피하니까 일의 능률이 더 오르더라는 거죠. 그래도 페이스북, 트위터에서 그래도 복귀해라, 와서 같이 일을 하자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근로자들이 안 가겠다라는 거죠. 사표 쓰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페이스북뿐만이 아니라 트위터 CEO가 영구 재택 근무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뉴욕 또 그리고 뭐 시애틀 이런데 집값이 뚝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왜? 재택근무하면 굳이 뉴욕에 살 이유가 없거든요. 시골로 빠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값도 뚝뚝 떨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차피 다른 어떤 선진국, 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재택근무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런 내용들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최하위 어떤 학교 출산율도 좀 심각하고요. 그 다음 한번 보시면 많은 맞벌이 주부님들, 꼭 맞벌이 주부님들 아니라도 주부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보다 나는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남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시퇴근해서 남편이 와서 함께 아이를 돌봐준다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다. 우리 가족 저녁이 있는 삶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주 야근을 많이 하는 곳이 많습니다. 저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시간 중요한 것 같고요. 실제로 보시면 일과 가정을 양립한 남성, 일가정 양립 정도에 따른 남성의 삶의 만족도 차이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을 때 실제로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남성이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아버지와 아이가 교감하는 시간이 평균이 47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죠? 물론 사람마다 차는 있습니다만은 평균 6분, 뭐 요즘은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6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저히 어떤 육아 부분에서는 여성의 어떤 독방 육아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이 떨어지고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여성이 사회에 나와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특히 이런 일과 생활이 밸런스를 더 잘 맞추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은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런 회사가 좋은 회사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근로자가 만족한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일생활 균형의 시작이 되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장시간 근로 시간을 조절해보자. 일하는 시간을 방식을 바꿔보자. 출산휴가 부담을 좀 줄여보자.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 어떤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의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근로자와 사업체가 행복한 직장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10대 핵심 실천 제안 과제라 그래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회식을 건전한 회식 문화로 가져가자. 그리고 똑똑한 회의를 하자. 그리고 퇴근 이후에 연락하지 말자. 요즘 직장에서 PC오프제라 그래서 정시 퇴근이 딱 되고 나면 뭐 예를 들어서 6시 퇴근이면 프로그램을 깔아서 PC오프제가 지금 진행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는 곳은 이제 모바일 오프제라 그래서 6시 이후로는 서로가 업무적인 연락은 자제가 아니라 아예 하지 않는 모바일 오프제도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안과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기업에 한번 접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 그 일하는 방식을 한번 바꿔봅시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유연근무제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재택근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재택근무를 살짝 한번 보면 지금 직장인 대다수는 재택근무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 67.7%는 재택근무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재택근무를 하고 싶은 이유들이 보면 지금 코로나19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바람이 있다면 빨리 종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감염에 대한 어떤 걱정으로 재택근무가 하고 싶다가 72.1%입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어떤 교통, 체증 이런 것들을 겪지 않고 있고요. 마지막이 좀 재미있더라고요. 부서장, 회사 내에서 뭐 부서장하고 이렇게 뭐 부딪히는 이런 것들을 줄여가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이 재택근무를 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재택근무가 좋다, 나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미래, 향후, 뭐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이 바이러스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뭔가 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된 이후로도 다양한 어떤 바이러스들과의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게 자유롭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기업, 그리고 대표님,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부산 시민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이 이렇게 바이러스나 전염병에서 조금 자유롭게 근무를 할 수 있을지 좀 유연하게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의 어떤 그 시스템을 구축하실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이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유연근무제로 인해서 또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로자 1명당 연 52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으니 고용노동부나 이런 곳에 좀 문의를 하셔서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차츰차츰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좀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또 실험 결과를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재택근무는 생산성을 높여주더라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중국 여행사 Ctrip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여행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 재택근무가 딱 맞아 떨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콜센터 직원 대부분 이제 콜로 뭔가 이렇게 여행이라든지 기타 등등 자기 제품들을 팔게 되겠죠. 9개월 동안 재택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재택근무와 생산성의 어떤 결과가 자, 사무실 근무자와 비교해서 이게 사무실에 근무하던 근무자와 비교해서 일 처리 콜 수가 13.5%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효율성이 좀 떨어질 건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 실험 결과고요. 지금 제가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에 가면 스마트워크 전담반을 준비한 공공기관도 많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계시는 곳이 많습니다. 물론 업무 특성상 제조회사나 안 되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될 수 있는 곳은 지금 재택근무나 이런 유연근무제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1차적으로 임산부가 1차적으로 재택근무를 하시고 계시는 기업도 많고요. 그리고 육아를 병행하고 계시는 분, 같이 하시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신청하시는 분들,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근로자의 만족도가 높다라는 피드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이건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근로자와 비교해서 퇴사율이 50%나 낮아진다고 합니다. 기업 측면에서 봤을 때 이직률이 높다라는 것은 비용 발생입니다. 그런데 재택근무로 인해서 사무실 근로자와 비교하면 퇴사율이 50%가 낮아진다면 아주 기업 측면에서도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9개월간 인당 $1,900 비용이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사무실 비용까지 해서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재택근무를 해서 좋은 결과의 이유, 방금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온 이유를 한번 보니 첫 번째는 재택근무자의 실제 근무 시간이 더 길어지더라는 겁니다. 출퇴근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시간들이 어떻게 좀 더 길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무 환경이 사무실에 비해서 덜 산만하다네요. 집중이 더 된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늘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요. 사무실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방해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 방에서 딱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 집중력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그런 이유랑 일맥상통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가 있으니 우리가 한번 우리 걸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부산 가족 친화 기업이 지금 현재 200여 개가 넘는 가족 친화 기업이 있습니다. 가족 친화 인증이라는 인증을 받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인증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기업이 워라밸, 즉 다시 말해서 우리 기업이 가족 친화적인 기업인지 아닌지를 심사원들이 가서 한번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가족 친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인증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 부적합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한 200개가 넘는 부산 가족 친화 기업이 있는데요. 78%가 코로나가 끝나도 이 요형근무제는 확대할 것이다. 요형근무제가 여러분 재택근무만 있는 게 아니죠. 시차 출퇴근제도 있고요. 스마트워크도 있고요. 그리고 재택근무, 기타 등등 굉장히 많죠. 그래서 다양한 근무 형태를 한번 고려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재택근무 및 가족 돌봄 휴가 이런 제도들을 좀 알아보시려면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를 하셔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상담을 해 주실 겁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그래서 한번 상담을 해 보시고 우리 기업에 도움되는, 또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소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끝나도 유형근무제는 점차적으로 확대를 할 것이며, 또 유형근무제가 근로자의 만족도에 많은 긍정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가 행복해야 애사심도 생기고, 근로자가 행복해야 기업 성과에 긍정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부산 일생활균형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해보시면 근로자의 워라밸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다양한 정보들을 전달해 드릴 겁니다. 우리 근로자의 워라밸 응원 프로젝트라 그래서 작년에 일생활균형지원센터에서 아주 야심작으로 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근로자들이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내에 있는 한 분이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선정이 되면 동료에게 깜짝 이벤트를 합니다.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와서 노래를 해주고 꽃다발을 전해주고 이러니까 그 직원은 우리 직원들이 또는 우리 대표님이 또는 우리 부하 직원이 나에게 이런 관심을 보이는구나, 감동을 하시는 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우리 일생활지원센터에 상담을 하셔서 우리 워라밸, 부산 근로자들의 워라밸을 위해서 한번 지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20분이 넘게 워라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생활 균형이 중요한 이유는 근로자의 행복이 곧 기업 성과에 긍정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기가 어렵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던 우리 모든 근로자 그리고 우리 조직원들이 행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워라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워라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